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창 최영동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2022년도 1월 달에 마지막 거래 주가 벌써 코앞에,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일단은 뭐 다음 주 한 주를 보내게 되면 또 연휴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, 그 연휴가 좀 끝나게 되면 또 2022년도에 어느새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고 또 2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1월 효과 부분들은 없었다. 평을 좀 내릴 수 있겠죠. 뭐 물론 이제 1월 마지막 주에서 현재 지금 1월 달 내내 빠져 있었던, 그러니까 빠지게 했던, 시장으로 좀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이슈들을 통해서 과연 변곡점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음 주 한 주의 시장 동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동향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갈까,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미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다음 주에 많아요. 다음 주에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한 주를 좀 준비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짧게, 좀 핵심되는 사항들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1월 25일입니다, 여러분들. 오스틴 임플란트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있습니다. 요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내줬더라고요, 일정을. 그래서 제가 되게 정리 잘했다 싶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PI 첨단 소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뭐 업종, 그러니까 CMO 업계의 뭐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잘 지켜보자.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회수가 어느 정도 좀 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재개가 되고 나서 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시장 영향을 받지 못했었잖아요. 오스테 임플란트가. 그런 부분들을 좀 일시에 다 받는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린다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빠르게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지만, 근데 이건 오스타임 플란트의 이런 이제 사건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뭔가 이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습니다.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총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시총이 몇이에요? 저기 뭐냐, 임플란트가 2조가 넘잖아요, 그죠? 2조가 넘는 상황들인데 이 2조 가깝게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이제 대기업이죠. 대기업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.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통제 자체가 내부 컨트롤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스테 임플란트뿐만 아니고 코스닥 기업의 신뢰도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안 좋으려니까 안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, 뭐 메드팩토, 또 뭐가 있었죠, 여러분들?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뭐 경기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의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그 PMI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월 25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들은 없는 것 같아요. 현대차 실적 발표 정도가 있는데, 현대차에 대한 실적 발표는 어닝 쇼크 정도만 아니게 되면,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상황들은 아니고, 다만 이제 현대차, 기아차,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하부에 걸려 있는 뭐 소비주들,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들, 소재주들, 부품주들,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이제 어떠한 방향들을 좀 보여줄까?
여부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, 일단은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,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의 사운 자체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? 네,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선회를 하는 그런 이제 경영 전략들을 좀 꺼내 들었는데,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줄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화요일장에는 좀 체크를 좀 해볼 만한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저녁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, 여러분들.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,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0시입니다. 오전 0시. 딱 넘어가는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, 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마찬가지로, 그러니까 월요일이죠. 월요일 날 발표된 PMI 지표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아요.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,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시장 반응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월 26일 날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1월 26일 날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,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기아, 삼성전기.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실적 발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LD스플레이, LG. 현대모비스, 포스코케미칼 실적 발표가 있고,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요 종목군들,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좀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.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, 뭐 MLCC 관련, 그 다음에 MLB, 기판과 관련해가지고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었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4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을 거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쇼크가 나버리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? 그러면 그때 빠르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뭐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MLCC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뭐 2022년도에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무라타죠. 일본 경쟁회사 무라타의 공급 공백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삼성물산, 그 다음에 LG노텍, 그 다음에 이제 LD스플레이 이 정도까지만 신경을 써서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인데,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문제이긴 하지만 해외 증시도 지금 긴축 우려감들로 인해서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좀 강해요.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약세 쪽으로, 불 마켓이 아니죠. 얘네들만 따지게 되면 사실은 베어 마켓 쪽에 가까운데, 이 부분들이 베어리시한 이 부분들이 과연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요.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좀 만들어 내주기를 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, 그러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? 목요일입니다, 여러분. 드디어 D-Day에요, D-Day. 드디어 D-Day입니다. 이 FOMC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죠.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포지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변곡점을 만들어내주고 움직일 것이냐, 아니면은 변곡점을 만들어내주고 실망감들로 다시 밀릴 것이냐, 이 부분들인데, 일단은 뭐 확률 자체를 우리가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7대3 정도 우세승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찍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월요일날, 화요일날, 수요일날 뭐 체크하는 이러한 뭐 경기 지표라든지 뭐 기업의 실적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,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뭐 오버슈팅이 하방으로도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. 나올 수는 있는데, 이 27일 날 어떠한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일단은 FOMC 쪽인데,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제가 계속 우리 회원님들이나 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. FOMC가 그러니까 패드죠, 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과의 교감을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뜬금없이 금리를 올리거나 뭔가 금융시장 자체의 변화를
뭐 냉탕, 온탕으로 막 가르진 않았어요, 얘네들이. 가르진 않았습니다. 계속 시장에서 뭐 긴축할 거야,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야, 어떻게 할 거야, 어떻게 할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를 줬었는데, 이 가이드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뭐 불편한 거죠. 쉽게 얘기해서. 좀 불편하죠. 그러니까 계속, 밥을 계속 주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, 시장에서. 너희들 이거 갖고 되겠니? 또 다른 걸 하나 더 줘봐. 이런 게 바로 요거예요, 구체적인. FOMC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빨리 말해라. 자, 금리 인상 3번 할 거야, 4번 할 거야, 5번 할 거야, 6번 할 거야, 빨리 얘기해. 이거거든요, 사실 시장에서. 이겁니다, 이거. 욕심이 진짜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는.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이번 FOMC를 통해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수는 있어요. 바로 요거예요. LG에너지 솔루션. 얘네들이 이제 금요일이죠. 21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200 조기 편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불발 우려는 해소를 했어요. 얘네가 9%좀 넘나? 그쵸. 주식 비율이, 유동 주식 비율이 9.4%가 그래요.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은 맞췄습니다. 조건은 맞췄기 때문에, 코스피 200에 대한 조기 편입 조건 자체는 잘 맞췄습니다. 잘 맞췄어요. 이건 너무 좋죠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, 이 벤치마크. 이 벤치마크 하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? 주요 투자 종목군들의 수급불안이 있어요. 수급불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고 뭐고 펀더멘탈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잖아요. 어쨌든 패시브 자금 자체들이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. 사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 또는 비중 조절이 좀 나오겠죠. 얘가 뭐 정상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이 엔솔이 정상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피 2위에서 한 3위까지 좀 오버슈팅 하게 되면 바로 2위. 그냥 뭐 무난하게 상장했으면 3위에요. 바로 3위입니다. 네, 그러한 이제 변수들이 좀 있어요.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에 따라서 지수가 막바로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 지수는 요 LG에너지 솔루션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시차적인 부분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시차가. 그러니까 미국의 반등 시차하고 우리나라의 반등하고 약간은 좀 시간차가 좀 걸릴 것 같아요. 3, 4일 정도.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.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주식 유동수 자체가 얘네들이 뭐 7%가 채 안 돼요, 지금 실질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은 아마 시장에서 거의 대다수가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오버슈팅. 당분간은 오버슈팅이 할 것이다.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빠져나오는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조금 좀 심심하지 않을까. 뭐 상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겠죠.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. 뭐 유동성을 따지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는 약간은 좀 심심해진다. 하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봤었을 때 FOMC 쪽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시장에서 불안 요소들을 클리어하게 제거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9일날, 그러니까 28일날은, 1월 28일이죠. 1월 28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임시 추정 예정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죠. 넷플릭스 웹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오픈. 뭐 오픈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잖아요. 이게 공개죠, 공개. 공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J 콘텐츠리. J 콘텐츠리는 저희 VIP님들하고 제가 19일날 요번 주 19일날 요 부분들을 이슈로 잡아가면서 미리 좀 잡아놨어요. 그래서 10% 이상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일단은 뭐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넷플릭스 순위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일단은 뭐 재료는 매력적입니다. 좀비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컬처가 아니죠. 해외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이게 한국화 K-좀비 다 K를 붙여. K-좀비 이 K-좀비가 괜찮아요. 뭐 나름 잘 먹히고 있습니다.
예, 서구권 문화에서도 상당히 좀 잘 먹히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퀄리티만 좀 뭐 뜬금없이 낮지만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흥행 부분들은 좀 잘 되지 않을까? 뭐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주가는 요번 주 말서부터 해서 상당히 좀 잘 반영을 했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발 중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실적 발표는 포스코, 그다음에 SK 하이닉스, SK 이노베이션, 삼성카드, LS 일렉트릭, 그다음에 애플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날 다음 주죠. 월, 화, 수. 이게 뭐죠, 여러분들? 설 연휴입니다. 설 연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날 수요일서부터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막 급감하거나 뭐 이런지는 않더라고요, 요새는. 네, 뭐 요새는 그렇게 크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좀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띄지는 않는데, 뭐 어찌됐든, 예, 많이 그렇게 띄는 상황들은 아니긴 한데, 그래도, 예, 평균 거래 대금, 거래량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거고요. 근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, 그러니까 연휴 부분들로 인해서, 설 연휴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시장 수급 공백이 좀 일어날 수 있다. 이 수급 공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은 뭐 요번 주 못지않은 변동성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번 주는 뭐 요 정도 이슈들만 체크를 하셔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래도 요번 주 한 주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시장을 좀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여유롭게 또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인지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1월 효과, 연초 효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, 저 역시도 기대를 했었고요. 예. 근데 모든 사람들,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시장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향의 시장 방향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축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뭐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, 여러분들.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시장의 투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구간에서는 퍼 자체가 뭐 너무 낮은 퍼잖아요, 지금. 그쵸? 한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또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들 좀 감안을 하셨을 때 조만간 바닥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서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, 그 다음에 성장성이 뭐 실적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새롭게 또 부각되는 업종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잘 캐치를 하고 포착을 해서 내 계좌를 좀 지키고 수익을 내는 그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요.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힘겨울 때 시장은 또 알게 모르게 또 바닥을 만들고 V자 반등을 좀 그려가는 경우들을 저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, 회원님들께서 다들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해보셨고 또 경험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으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너무 조급하지 말자. 자,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한 주를 준비를 하는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정 체크해 드렸으니까요.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꼭 성투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계좌 수익 만들어 가시길 저 또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